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김폴카에서 이제 뭐 1일째 시즌 2를 시작합니다. 시즌 1에서는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이제 설명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과정에서 좀 궁금한 것도 있고 하니까 직접 매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하는 문제, 이제 첫 주차 문제는 국적과 재외국민에 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적법의 내용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조문들은 이 문제를 풀면서 또 해결하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항상 공부라는 건 어렵다 그러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풀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잘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라는 건 여러분이 그 조문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확실하게 소위 말하는 OX, 정오를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질문 보시면 국적법은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출생지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 우리는 우리 국적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에서 이제 헌법 규정에서 이제 국적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죠. 국적 법정주의. 국적과 관련된 거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자격이죠.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자격인 이 국적에 대한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죠. 헌법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마련된 게 이제 국적법이라는 거죠. 이게 국적법이다. 이게 국적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국적법에 의해서 이런 법 하나에 의해서 단행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국적법이란 하나의 법률에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자격을 다 취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 혈통, 민족주의 이런 게 성격이 강했죠. 뭐 이런 걸 좀 고려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혈통주의가 원칙이다 이거죠. 혈통주의 원칙. 그리고 출생지주의의 예외, 출생지주의 예외 이걸 취하고 있다. 혈통주의라는 건 이제 다시 말하면 어디에 강조를 두는 건가요? 속인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고 부모가 결국 우리나라 국민이냐 아니냐 이쪽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출생주의는 속지주의겠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속지주의 이런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과거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부계 혈통주의를 취하고 있다가 부모 양계 혈통주의, 부 또는 모가 부모라는 건 뭐예요? 부모 양계 혈통주의라는 건 어떤 의미다? 부 또는 모 둘 중에 한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또 우리나라 국적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도 거기서 나온 아이도 마찬가지고,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이다. 이런 경우에도 이쪽에서 태어난 것도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아이는 이제 출생한 때 자동으로 바로 선천적인 국적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게 됐고, 출생지주의는 이제 부모 모두 국적이 없다. 부모 모두 국적이 없는 경우라든지 부모 모두 누군지 알 수 없다. 부모 모두 불명이다.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럴 때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아이, 그리고 또 우리가 기아에 있죠. 버려진 아이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래서 예외죠. 출생지주의가 예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조문은 잘 아는데 1번 지문처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잠깐 당황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2번 주된 생활의 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복수 국적자가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으로부터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경우 병역 의무 해소 전에는 예외 없이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국적법 조항은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위헌이 됐죠. 그래서 뭐 저랑 수업을 하신 분들은 이걸 바비 사례라고 잘 공부했던 건데,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미국이죠. 미국 출생한 뭐 바비라는 이런 남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성이다 이거죠. 남성. 그런 남성이 있는 경우였는데, 문제는 이 바비가 이제 아버지는 미국인 아버지와 그 다음에 뭐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얘가 태어났죠. 그죠? 바비가 태어났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가 됩니까? 이 바비는 이 선천적
복수 국적이 됩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이다. 그래서 자, 미국은 우리가 숙지주의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얘는 미국 국적, 미국에서 출생을 했으니까 미국 국적을 갖고 플러스 한국인 어머니라고 했죠. 우리는 뭐라고요? 부모양계 혈통주의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 대한민국 한국 국적을 같이 갖고 있는 이런 아이가 뭐가 된다? 선천적 복수 국적이다 이거죠. 선천적 복수 국적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문을 생각해 보시면 일반적인 조항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조항에 의하면 이런 경우 20세, 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20세 이후에 이런 사람들은 비교했을 때 우리가 2년 내에 국적을 좀 선택하도록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얘는 이제 얘가 남성이라 그랬죠.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 자원에 편입이 된 때 요게 이제 병역법에 의하면 18세입니다. 18세. 만 18세가 되면 이때부터 딱 18세가 된 그 해에 3월까지 요 3개월 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건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죠. 병역 의무 때문입니다. 외국 국적을 이때 만약에 3개월 내에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돼요.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근데 군대를 가야겠죠. 그죠? 군대를 가야 되는데, 요때까지 근데 문제는 국적 선택이란 걸 하지 않고 있다. 3개월을 그냥 보내버렸다 이거죠. 그냥 보내버렸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국적, 이렇게 이탈을 하고 싶더라도, 뒤늦게라도, 한국 국적을 버리고 싶더라도, 이런 경우 법에서 어떻게 돼 있었다?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 해소해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 이탈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3개월이 지나버리면 군대를 갔다 와야지. 쉽게 말하면 군대를 갔다 와야지 미국 국적을 택할 수 있으니까 요게 이제 국적 이탈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죠? 국적 이탈의 자유 제한. 일단 제한이 맞다 이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제한이 맞으니까 그 다음에 뭘 봐야겠습니까? 침해 여부를 살펴봐야겠죠. 침해 하나 요걸 살펴봅니다. 근데 1, 2, 3, 4 우리 했을 때 목적의 정당성 인정이 됩니다. 이런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공평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는데, 자, 우리 바비 같은 아이는 어떤 아이였냐? 기본적으로 모든 생활을 미국에서 다 했습니다. 우리 지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된 생활의 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다. 한국에서 뭔가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겉모애도 아니에요. 그죠?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 3개월이 지났더라도 국적 선택을 해줄 수 있는, 국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외가 없다. 무조건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군대를 안 갔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법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다. 3개월 내에 이 법이 나오고 이제 위헌 결정이 나오고 나서 법이 개정됐죠. 3개월 내에 이걸 국적을 선택하지 못했더라도 이런 국적 선택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한 번 더 예외를 줘야겠죠. 지금은 국적 이탈 허가, 이 제도가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또 따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근데 이런 예외를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이런 마비 같은 한테 큰 혜택을 주는 건 아니죠.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 받고 돈도 벌고 있고 이런 아이도 아닙니다. 그냥 계속 그 나라에서 미국에서 살고 있던 아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침해의 초여성 위반, 결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 맞다. 그래서 국적 이탈의 자유 침해다 이거죠. 국적 이탈의 자유 침해. 이렇게 위헌 결정을 받게 되었다. 라는 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헌법 불합치가 됐었고요. 이 당시에 이제 잠정 적용에 헌법 불합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입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입법을 개선해서 지금 뭐가 만들어져 있다? 국적, 이런 경우에도 3개월 안에
18세가 된 때로부터 3개월 안에 국적 선택을 못했더라도 국적 이탈을 하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고 법에 규정된 사유 같은 거 아예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외국에서 살았다든지 뭐 이런 사유들이 있겠죠. 자, 이런 사유들을 충족을 하게 되면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마지막에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이게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예외 없이 이렇게 말이 들어가 있죠. 더 예외 없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게 옛날 법으로서 위헌이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3번 국가가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는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국민이죠. 우리나라 국민이 현재 외국에 머무르고 있다. 아니면 외국에 영주권을 가지고 살고 있다. 뭐 이런 경우 재외국민이 되겠죠. 그래서 재외국민 보호 의무는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재외국민도 보호를 해야겠죠. 재외국민이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거류국에 머무르고 있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외교적 보호를 행하는 것과 국외 거주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서 정하여 베푸는 법률, 문화, 교육, 기타 제반 영역에서의 지원을 의미한다. 자, 해외에 나가서 그 나라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다른 나라 국민과 비교했을 때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런 외교적 보호도 해야겠고 또 동시에 우리나라 법으로 재외국민 같은 경우에도 혜택 같은 걸 좀 줘야겠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고 있는 뭐 있습니까? 영유아에 대해서 그럼 소위 말하는 이제 보호 자금 같은 것들을 주고 있죠, 그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었지? 특히 이제 국내 거주 재외국민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사건들에서는 이 보육료를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재외국민에게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원들을 얘기한다. 이건 판례 문구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뭐 1번 문제 자체는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이 문제 자체는 그래서 여행 금지 국가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 금지 국가를 방문한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여권법 규정은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구체화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인해서 거주의자의 자유를 침해한다. 위헌이란 얘기죠. 위헌이란 얘기인데 아닙니다. 이건 합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줄 보시면 여행 금지 국가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예외적 여권 사용, 그냥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허가를 받지 않고 그 나라를 간다. 요건 이제 우리 공부할 때 맨날 뭐라고 했을까요? 같이 했던 분들은 우리 뭐 유튜브에서 좀 유명한 그죠? 이근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 중이죠. 그런데 본인이 이제 과거에 이제 군인의 경험을 살려서 마치 용병처럼 폴란드를 거쳐서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 분명히 우크라이나에 갈 수 없습니다. 예외적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근 같은 사람 어쨌든 처벌은 해야겠죠. 물론 자신의 정의감이라든지 약한 나라를 돕고 싶다 이런 건 뭐 이해는 됩니다만 법은 지켜야죠. 이걸 처벌하는 거. 이것도 오히려 이걸 처벌함으로 인해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거주의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침해하는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과거엔 어떤 경우가 있었죠? 뭐 샘물교회 사건 같은 게 있었어요. 아랍 국가 이런 데 가서 뭐 기독교 포교를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하겠죠? 좀 금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당한 제한이기 때문에 거주의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첫 주에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문제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